두 달 전쯤 오늘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본의가 아니지 않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30대 청년들이 독립을 안 한다는 주제로 자기 스텝과 이야기를 하다가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냐, 막 써서 그런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금메달 따서 연금 받고 광고도 하는 사람이 직장인의 삶을 어떻게 알겠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었다고 해요. 맥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방송에서 스텝이 30대가 부모랑 같이 사는 이유가 돈이 없다, 집세 내고 생활비 내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성빈 씨가 돈이 없는 거냐 막 쓴 거냐,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냐 하고 답을 하니까 스텝이 다시 최저시급을 받으면 월급이 230인데 월세 관리비에 100만 원이 나간다, 식비 교통비를 내면 얼마 안 남는다고 하니까 윤성빈 씨가 그러면 신입 때는 부모 집에 살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독립을 못한다 하니까 윤성빈 씨가 문제의 발언, 왜 돈이 없냐, 월급을 받는데 진짜로 돈이 없는 거냐 아니면 막 쓴 거냐, 이렇게 말을 했고, 스텝이 최저임금 받아서 집에 100만 원 내고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진짜 없다, 이렇게 답을 하자 윤성빈 씨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영상은 삭제되고 사과문이 올라왔다고 해요. 결혼할 때 집을 해오라는 요구가 저는 가장 웃기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년기의 청년이 결혼을 할 때는 집이 없는 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전세 자금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려받은 돈이 넉넉하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특별한 기회로 상당 수준의 경제적 성공을 이룬 아주 희귀한 경우가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여자가 사회 진출이 2, 3년 빠르다고 한들 결혼 정년기의 사람이 집을 살 돈을 모으는 것은 원래 불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도 이 시점이면 대부분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한 채 사주고도 재산에 흠집조차 나지 않을 사람이라면 몰라도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고 때로는 자기 사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땡겨서 자식 집을 해줬다, 이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놈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이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해온 게 아니죠. 그냥 부모 피를 빨아먹은 거죠. 왜 원래 안 되는 걸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없는 게 정상인 건데 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릴 때는 돈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벌이가 시원치 않고 돈이 없어서 뭘 못 사고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좀 쪼들리고 이런 게 다 정상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인생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굉장히 일찍 집을 떠나서 나와 살았는데 그래서 재학 중에도 회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부모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때로는 정말 문자 그대로 먹을 걸 살 돈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막 가난 경진대회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제가 부족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굳이 떠들어댈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어릴 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다들 해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그런데 한국 사회는 참 이상해요. 돈이 없지만 써야 돼. 돈이 없는데 돈을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88만 원 세대, 취업 잘 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누가 그걸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걸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삭제되고 대신 사과문이 올라왔다는 윤성빈 씨의 그 영상, 그 영상의 스텝 발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비숙련 근로자의 상징이죠. 비숙련 근로자란 아직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경제 용어예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받아서 월세, 관리비 합쳐서 100만 원짜리 집,
아주 싸지는 않은 방이죠. 제가 지금 막 서울시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시세를 다 조회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살면서 교통비, 식비, 생활비가 다 돼요. 그리고도 좀 남아요. 스텝 말대로라면 얼마 안 남지만 좀 남아요. 최저임금만 받아서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걸 가지고 적금을 크게 붓지는 못해도 그 정도면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비숙련 근로자에서 숙련 근로자가 될 길은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한국 사람들 참 돈 많이 씁니다. 서구인들이 한, 일, 중 사람들을 구분을 잘 못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구분하는 팁 같은 걸 이것저것 공유하는데 한국인 구분법 대표적인 게 뭐냐? 엄청 비싼 가방이나 엄청 질 좋은 백팩을 가지고 다닌다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인 구분법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쓰면 좋죠. 좋은 물건 사용하면 당연히 좋죠. 저는 돈 쓰지 말고 아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데 많이 쓰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은 수입이 0.8% 늘 때 지출은 1.6%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10,000원 더 벌 때마다 2만 원을 더 쓴다. 망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안타깝게도 수입의 성장보다 지출의 성장을 훨씬 빠르게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괴로워하는 겁니다. 2024년 기준 19에서 34세 청년들 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 이걸 캥거루족이라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주머니에 사는 캥거루라고 불리는지 모르겠고요. 자식이 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캥거루족은 독립할 나이가 돼도 부모에게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 통계상 캥거루족은 54.4%입니다. 그리고 그중 62%가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답을 했어요. 저는 일찍부터 나와 살았고 주변에도 얼른 나가서 살아라, 배울 게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나가 살지 않는다고 그게 엄청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모한테 집 사내놓으라고 손 벌리는 것보다야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죠. 청년의 절반이 넘게 부모와 같이 살고 그중 60% 이상이 나와서 살 생각도 없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지적하면 왜 발끈합니까? 왜 돈이 없고 가난해서 못 나가는 거라고 이유를 갖다 붙입니까? 부모와 같이 살라는 소리도 듣기 싫고 같이 살지 말고 나와 살라는 소리도 듣기 싫고 같이 살기도 싫고 돈은 없고 욕망만 있고 뭐에 불만을 갖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만 받아도 월 10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생활비 다 대고도 남는 그 상황은 훌륭한 것 아닙니까? 계산법은 물론 선호와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스텝이라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청년들이 얼마나 독립하기 힘든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얼마나 독립해서 나와 살기가 쉬운지를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너는 금메달리스트고 연금 나오니까 청년들을 이해 못한다.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혼자서 매달 대체 돈을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겁니까? 청년은 약자가 아닙니다. 청년은 원래 강자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 안에 구조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죠. 청년은 언젠가부터 이 사회에서 약탈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취직 잘 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이딴 개소리나 떠들고 여의도에 가면 정치인들 입에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청년 소리가 질질 흘러나옵니다. 청년이 한 명도 안 왔는데도 행사 이름에 청년을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그러나 주둥이로만 그렇게 떠들지 실제로는 모기 마냥 청년들한테 빨대를 꼽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 꼴 보십시오. 저걸 개혁이라고 짓거리고 있습니까? 감히? 지들끼리 그걸 마음대로 통과시킵니까? 오로지 똥86 세대는 청년들의 돈을 빨아먹을 생각뿐입니다. 지들끼리 그걸로 쇼당치고 지들끼리 그걸로 도장 찍고 지랄 난동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똥86한테 돈은 빨아먹힐지언정 미래까지 다 빨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빨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청년은 약자가 아닙니다. 청년은 강자입니다.
청년은 돈이 있어서 강자, 권력이 있어서 강자인 게 아니에요. 집이 있고 차가 있어서 강자인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서 강자인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시간이 있어서 강자인 겁니다. 우리가 왜 강자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꽥 나는 돈 없는데 돈 없는 나를 이해도 못하고 이런 태도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진 시간을 밝고 환하고 강력한 미래로 교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돈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꼰대같이 들립니까? 천만에요. 저도 같은 처지잖아요. 빨아먹히고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청년 세대. 그러나 일부 어떤 사람들과 저는 생각이 다를 뿐인 겁니다. 청년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이 시간이고 가장 많이 가진 것도 시간입니다. 돈 없는 나를 왜 이해 못 해주냐 하고 징징거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돈이 없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